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우리 이런 안전관리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이 안전관리를 할 때 적용해야 될 원리가 있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서부터 계속 이 안전관리 하면 우선 하이니를 떠올렸는데, 이때 안전관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바로 하이니의 사고 방지의 원리를 적용한다는 것. 자, 이 사고 방지 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해는 바로 사고로부터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지.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방하고 싶은 것은 재해 예방이지. 근데 그러한 재해는 바로 하인리에 의하면 결국 안 좋은 사회 환경, 그리고 개인적인 결함, 여기에 바로 사람의 불안전한 행동이나 환경이나 불안전한 상태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가 바로 신체의 손상이나 어떤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지는 재해로 이어진다고 했지. 그러면 우선 그 바로 재해 전 단계인 재해 되기 전에 이 사고가 바로 재해로 이어진다고 했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결국 사고는 사고에 의해서 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운이라고 그랬지. 어쨌든 그러면 사고가 운에 의해서 재해가 되든 안 되든 우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 그러면 재해로 이어질 일도 없고. 그래서 안전관리의 목적은 바로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지, 이를 위해서는 바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를 할 때 접근하는 방법, 결국 안전관리를 한다는 것도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사고를 방지해서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접근법을 쓸 수가 있는데, 우선 이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 그래서 위험을 통제한다고 하는 것은, 자, 위험을 지난 시간에도 계속 배운 것처럼 결국 위험으로부터 결국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하고 결국 재해 예방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우선 안전관리에 접근하는 방법은 위험을 통제하는 것이다 하는 것.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 사고를 방지한다고 할 때, 사고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도 그 사고 방지의 원리가 있는데, 우선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에 근거를 한다는 것. 자, 우선 안 좋은 사회 환경, 거기에 개인적인 결함이 더해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은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가 사고로 이어지는, 그리고 그 사고의 결과로서 바로 상해 혹은 재산상의 손해 등으로 해서 재해로 이어지는 것이지. 따라서 위험을 통제하는 것, 결국 위험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위험을 제거하거나 바로 통제함으로써 통제하는 것이 바로 안전관리 혹은 확정된 개념의 안전보건관리의 기본적 접근 방법이 된다는 것. 사고의 직접 원인은 뭐였어? 결국 사회 환경이 안 좋다든지 개인적인 결함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간접적인 원인이지. 근데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바로 물적으로는 물적 불안전한 상태, 그리고 사람과 관련된 인적인 것은 불안전한 행동이지. 따라서 어떠한 것이 불안전한 상태이고 어떠한 것이 불안전한 행동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없애면 위험이 통제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재해 예방의 목적을 위한 실질적인 목표가 바로 위험을 통제하는 것이다 하는 거.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를 통해서 위험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지. 뭐 완전히 없애면 좋지만 완전히 없앤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여, 위험성을 최소화한다는 건 뭐야? 지난 시간에 다룬 것처럼 결국 좀 더 안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위험성은 얘기했지만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위험성을 최소화시켜서 결국은 보다 더 안전한 상태 혹은 상황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 바로 안전관리의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이것을 간단하게 도표로 보면 결국 이 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지. 가장 좋은 것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무재해. 그래서 각 기관이나 조직에서는 이 무재해 운동을 실시를 하는데, 자, 재해로 이어지는 것은 사고이기 때문에 결국 재해를 예방한다는 것은 사고 방지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고를 방지한다는 것은 결국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위험원을 통제하는 것인데, 결국 그 위험으로 이어지고 사고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인적으로는 사람과 관련 여기 미스프린트가 있는데, 인적으로는 불안전한 행동이지. 물적으로는 불안전한 상태. 그래서 위험 통제를 통해서 결국은 사고를 방지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여기서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도 위험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위험성은 그 사고로 인해서 예상할 수 있는 피해 정도, 그리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이 바로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위험성이라는 것으로서 그것을 나타낼 수가 있고, 결국 이것은 일종의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척도로 쓰일 수 있는 것이지. 자, 그래서 이런 사고는 결국 재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사고는 바로 이러한 위험에 관련해서 그것이 얼마만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냐, 이것에 의해서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느냐 하는 것 같고 우리는 위험성을 판단한다고 했지. 그래서 안전관리 접근 방법은 결국은 위험을 통제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사고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재해 예방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이에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이라고 했지. 그래서 좋지 않은 사회 환경, 그것이 바로 개인적인 결함으로 이어지고, 결국 안 좋은 사회 환경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사고가 발생하면 매스미디어나 혹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안전의식의 결여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 거기에 개인적인 결함은 각자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좀 덜렁거린다든지 하는 것도 일종의 개인적인 결함의 예라고 할 수가 있지. 그러한 것들이 바로 불안전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또 불안전한 상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고로 이어지고, 이것이 사람의 신체의 상해나 재산상의 손실로 이어지게 되면 바로 재해가 된다 그랬지. 자, 이때 사회환경, 이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는 것이고, 안전문화 이런 걸 통해서 확산시켜 나가면서 점차 바뀌고, 개인적인 결함도 이것은 각자가 타고나는 것이고, 또 어쩔 수가 없고, 또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때 인간이 할 수 있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환경의 불안전한 상태, 이러한 것을 없앤다면 사회환경
제인적 결함 등에 의해서 도미노가 넘어지듯이 그것이 파급이 되더라도 결국 불완전한 행동 혹은 불완전한 상태, 이것을 제거하면 그 다음 이것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재해로도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재해 예방을 위한 접근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재해 예방을 위한 사고 방지, 이것을 단계별로 나눠서 보면 5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우선 안전에 대한 태도, 그리고 각자가 갖고 있는 능력, 그리고 여기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식,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자, 여기서 보면 마찬가지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5단계를 얘기할 때 결국 어떠한 철학을 갖고 있냐, 뭐 기초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안전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은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는 다 중시해야 될 혹은 가치관 혹은 철학, 이런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결국은 행복이라고 했고, 그 행복의 전제가 바로 안전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도 우리 혹은 우리들의 자손이 안전하고 이것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고, 이것은 뭐 대부분의 나라가 마찬가지고, 그만큼 행복에 대한 추구를 중시하면서도 그 앞에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안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안전문화라고 하는 것도 별다른 것은 아니고 결국 안전이 우리의 모든 가치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는 그런 어떤 철학적으로 이것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자, 사고 발생, 그리고 사고 발생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리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지식이나 혹은 개념, 이런 것들을 갖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일단 조직이 돼야 된다는 것이. 조직은 뭐야? 바로 사고 방지를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실을 발견하고, 어떠한 사실이야? 우리 주위에는 위험이 많이 있고, 이런 위험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들이 있는지 하는 것을 발견해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을 통해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혹은 그로 인해서 입을 수 있는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 분석을 하고, 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하는 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선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적용해서 실시를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크게 나누면 5단계로 되고 사고 방지의 5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이니의 사고 방지 5단계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그런 것도 시험에 반드시 하이니의 사고 방지 5단계는 무엇인가? 아닌 것은 하는 식으로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두도록. 그래서 안전관리를 핵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 안전관리 조직이지. 사실을 발견하고 조사 및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선정하고 대책을 적용하고 하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바로 구성원들의 태도와 능력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 사고방지 5단계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이렇게 사실을 발견하고 대책을 선정할 때 선정의 원칙이 있는데, 대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자, 우선 3-2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바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 공학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자, 공학적인 수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연과학적 수법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이것을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 교육이 필요해요. 구성원들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육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제,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 그것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재를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또 이 3위의 원칙뿐만이 아니고 4M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4M은 바로 인간과 설비, 작업, 관리. 그래서 통상 사람의 불안전한 행동에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했지. 그리고 불안전한 상태, 이런 것들은 설비 혹은 물적인 것이지, 바로 이러한 것이 인적인 것. 그래서 미디어에 관한 것은 적절하게는 이 작업이라고 했는데, 사람은 작업을 할 때 바로 기계나 이런 물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작업이 되는 것, 일종의 이런 것은 환경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의미하지.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냐, 쉽게 얘기하면 누가 자 어떤 요리를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칼 좀 줘 했을 때 칼을 집어줄 때, 집어주는 데 있어서도 잡고서 손잡이가 있고 칼의 끝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전달해 줄 때 손잡이를 주는 것과, 자 전달해 주는 사람이 손잡이를 잡고 이쪽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면 여기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지. 물론 간에서 서로 조심을 하면서 하면은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을 수 있지만, 급하다든지 여러 가지 주의가 소홀해진다든지 할 때는 결국 그 칼에 의해서 손상을 입는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지. 그러면 자 이런 것을 전달해 줄 때 어떠한 형태로 전달해 줘야 되냐 하는 이런 작업과 관련된 혹은 수단 혹은 이런 것들은 일종의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이 관리, 물론 관리도 소프트웨어적인 거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나왔던 사실 복합적으로 적용했는데, 일종의 관리나 혹은 이런 것도 규제, 이런 것도 관리에 속하는 것이지. 그래서 3위 원칙을 통해서 위험을 통제하면서 4M의 원칙을 위험을 통제할 때도 바로 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그리고 바로 이런 미디어적인 측면, 그리고 설비, 여긴 총체적으로 도구, 기계, 그 다음에 설비,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좀 머신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 그래서 미디어는 어느 쪽이냐면 결국 머신이라 물적이라고 했지만 불안전한 상태 속에 이 미디어에 관련, 주변에 관련된 환경, 이런 것도 미디어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어쨌든 결국 머리 글자인 3, 2에 의한 위험의 통제와 4M에 의한 위험의 통제. 그래서 대책 선정할 때 바로 3위와 3에 의한 위험을 통제한다는 걸 잘 알아들어. 이것도 대부분의 대내적으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 중요한 것은 시험에 나오기 때문이 아니고, 자 이렇게 3위 원칙, 3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문제에 접근할 때, 조금 전에 문제의 접근 방법이라고 했는데, 문제를 접근할 때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분류를 해가면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자, 막연하게 자 대책을 선정해 보시오 하면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 3위 입각에서 자 공학적으로, 교육적으로, 규제라는 측면에선 어떻게 위험을 통제할 것인지. 예를 들면 아까 예를 들었던 간단한 예지만은, 자 이 칼을 전달해 줄 때 이것은 공학적으로, 자 그러면 뭔가 가공을 한다든지 해서 칼집을 만든다든지 해서 만들어서 칼집 혹은 접혀져 있는 상태에서 위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공학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교육은 자 반드시 전달할 때는 잡을 때 어디를 잡고 상대방이 어디를 잡을 수 있도록 전달을 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그로 인해서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건 이 칼이라는 날카로운 부분에 의해서 절상이라든지 이런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든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이지. 거기에 규제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자, 이런 식으로 전달해주면 뭐 벌점을 1점씩 올린다든지. 그래서 왜? 자꾸 위험에 노출하게 되니까. 그래서 정해진 방법 혹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규제를 하게 된다든지 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 위험의 통제에 있어서도 인간, 설비, 작업, 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자, 인간이 어떠한 실수를 할 수 있을지 하는 것들을 예상하고 그로 인해서 자, 잡을 때는 급하고 그러면 그냥 덥석 잡을 수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뭐 잡을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든지 혹은 이와 같이 색깔을 해서 잡는 부분은 쉽게 눈에 띈다든지 하게 하는 여러 가지 공학적인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고 뭐 교육도 마찬가지고 규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사람과 관련해서 정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설비에 대해서도 공학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공학적으로 설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 뭐 날카로운 부분을 덮개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뭐 등등 하는 것들. 거기에 교육으로서는 설비에 관련해서 뭐 설비와 관련돼서 어떤 부분이 위험한 것이 있는지 하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이 공학과 교육과 규제, 인간, 설비, 작업 관리가 떼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인간에 대해서도 3위 원칙이 적용되고 또 설비에 대해서도 3위 원칙, 작업에 대해서 3위 원칙, 관리에 대해서 3위 원칙이 적용하는 형태로 이것을 체크하면 결국 그렇게 하면서 많은 대책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냥 뭐 3위 혹은 4M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 각각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면 자, 우리가 막연히 어떤 대책을 세울까 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 인간에 대해서 세게 생각하고 설비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작업에 대해서 세게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은 대책과 대안을 강구하기가 쉬워지겠지. 자, 안전관리 시스템. 지난 시간에도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안전관리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자, 안전관리는 뭐라 그랬어? 결국 PDCA 사이클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지. 자, 이와 같이 PDCA 사이클을 돌리는 것인데 자, 시스템화 된다고 하는 것은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배우고 있는 것처럼 결국 시스템은 어떤 목적 달성을 하는데 여기서 목적 달성은 뭐야? 결국 재해 예방을 하는 것이지. 재해 예방을 위해서 사고 방지를 하고 사고 방지를 해서 위험한 들을 통제하고 그 위험을 통제하는 것인데 위험을 통제하는 안전관리를 하면서 시스템화 시킨다. 결국 이런 PDCA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돌리면서 각기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빠짐없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것이 바로 안전관리 시스템이야.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PDCA 사이클을 한번 돌리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PDCA 사이클을 운영하면서 자리를 잡아가면 한 4, 5년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관리에서 시스템으로 나가는데 어떤 조직에서 한 4, 5년이 걸리는 것으로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해. 그래서 그 관리가 4, 5년 운영되면서 잘 실행이 되고 있다 하면 시스템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군 더덕이는 다 없어지고 거기에 필요한 것만. 왜?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그래야만이 어떤 조직이든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안전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각각 필요한 구성, 자원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것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결국 이것이 시스템화 되어 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위험을 발견해서 분석하고 통제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안전관리 시스템의 핵심은 작업안전 기준에 의한 불안전한 행동을 감소화하고자 하는 것. 또 불안전한 상태의 제거를 위한 안전교육이나 안전표지 등등
물론 뭐 안전교육이나 안전표지만 갖고 불안전한 상태가 제거되는 것은 아니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3이나 4M의 원칙을 적용해서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을 감수하는데 작업안전 기준 이것은 그 하나의 한 예밖에 안 되는 것이지. 마찬가지 안전교육이나 안전표지도 3, 2 중에서 각각 교육, 그 다음에 이것은 교육 그리고 알리고 하는 뭐 교육이나 표지나 알린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뭐 기준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항상 핵심은 이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 이것을 어떻게 감수하거나 제거시킬 것이냐 하는 것. 자, 이것을 좀 모델링화해서 보게 되면 결국 핵심은 위험을 통제하는 것이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선 바로 위험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찾아내고 발견해서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우고 하는 걸 통해서 통제를 하게 되는 것이지. 자, 이때 통제가 되더라도 어떻게? 실례. 재채기가 나올 것 같더니 하나는. 자, 안전점검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안전점검을 통해서 위험을 찾아내는 것이지. 자, 위험에 노출이 되거나 어떤 위험 물질이 누출이 되어 있는 경우. 자, 이것은 어떻게? 바로 또 안전점검을 통해서 이것을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 자, 이러한 상태는 뭐야? 결국 불안전한 상태지. 그러면 이런 불안전한 상태에서 교육을 하고 표지를 하고 자, 위험물질이 나오면 여기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든지 혹은 뭐 낙상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 등등 뭐 미끄럼 방지 뭐 등등으로 표지를 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전 교육을 하고 위험을 알리는. 그래서 작업을 하지만 이때 우리는 그 작업이 결국 위험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런 위험을 통제하도록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작업을 할 때 그러면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작업안전 기준 혹은 이건 일종의 작업을 할 때 행동 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작업안전 기준을 이행하면 바로 위험과 같이 이웃하고 있는 상태지만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자, 작업안전 기준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어떻게? 불안전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그럼 이것은 어떻게 돼? 결국 위험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때에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그걸 통해서 위험을 발견하고 통제하고 분석을 통해서 통제하고 이걸 통해서 결국 안전관리 시스템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재해 예방 이걸 하기 위해서 바로 사고 방지 이걸 위해서 사고 방지를 위해서 바로 위험을 통제하는 것이죠. 이렇게 도표로 보면 좀 더 이해가 되나? 자, 그러면 재해 예방과 사고 방지. 지금까지 재해 예방을 위해서 사고 방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재해 예방은 바로 어떤 재해가 발생할지 그것을 예측하고 방지하는 것이지. 자, 그러면 재해 예방을 위해서 사고 방지를 한다고 했는데 사고 방지는 바로 이 사고의 발생을 예측하고 그것에 대책을 세워서 예방하는 것이지.
예측을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봤던 사고방지의 5단계. 조사 분석하고 그다음에 대책을 선정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같은 한자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 쓰는 일본이 먼저 도입해서 쓰고 있는 일본어 어원인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어. 그래서 재해 방지라는 용어를 쓰지 않. 재해를 예방하고 사고를 방지한다 해서 페이지에서 재해 예방으로 통일된 용어를 이제 쓰기로 했다는 것. 그래서 추락 재해 방지라고 하는 것은 없고 추락 재해 방지가 아니고 추락 사고 방지. 왜? 말이 되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사고가 난다고 다 재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 자, 추락 사고. 추락했어. 그랬더니 마침 전혀 거기엔 매트 같은 게 있다든지 매트는 아니더라도 푹신하게 다른 게 있다든지 해서 다행히 떨어졌는데 좀 통증은 좀 있지만 그렇게 아픈 정도도 아니고 그냥 금방 통증도 사라지고 추락한다고 다 재해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추락사고가 바로 재해로 이어질 수는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추락사고 방지로 수정을 하고, 그래서 추락재해 예방이란 말도 추락사고로 인한 재해를 예방한다는 의미로 해서 감전재해 예방과 협착재해 예방 등도 같은 의미라는 것. 좀 말이 그렇지만 재해 방지보다는 사고 방지이고 재해는 예방이란 것으로 간다는 것이. 그래서 재해 예방. 자, 이런 안전관리 혹은 그것을 좀 확대해서 건강까지 포함한 안전보건관리를 하는 데서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그래서 안전보건관리의 책임 혹은 책무는 우선 정부의 책무가 먼저 된다는 것. 왜? 우리는 국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는 우리들의 자손이 안전하고 또 그것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항인 130개 조항 중에 34조 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 헌법 제36조 다시 3항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해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거. 그래서 사업 시행 주체로서 정부의 의무인데 결국 사업은 민간만 하는 것이 아니지 정부도 사업을 하지. 그래서 정부가 사업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가 정부에게도 부여된다는 것. 그렇지? 정부 사업은 사업주가 바로 정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라고 하는 것은 비영리적인 활동도 물론 여러 가지 비영리 단체로부터 되는 것이 있지만 대부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곳의 장이 바로 사업주가 되는데, 사업장 소유의 위험원, 바로 시설, 작업 이런 것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나 공중의 생명과 건강, 공중 및 국가의 재산에 해가 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자체적인 노력을 다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그러니까 물론 법에서 정한 것은 어느 정도까지 때문에 저게 최상은 아니지 최소한의 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보다 더 노력을 다해야 하는 의무를 가져야 된다는 것. 자, 여기서 물론 사업장에는 소속 근로자가 있지만 그 사업장에서 이런 위험으로부터 공중의 생명과 건강까지 또는 공중 및 국가에 해가 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하면 그 사업장 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주변 혹은 공중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 자, 그러면 이 사업주한테만 의무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근로자의 의무도 있다는 것. 근로자는 바로 법에서 정하는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업주 및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장 재해 예방 조치에 따라 여기에 할 의무가 있다는 것. 따라서 법을 모르는 것은 그것이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지. 결국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에 관련된 지식으로서 어떤 안전보건 기준이 있는지 하는 것도 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근로자 스스로도 재해 예방을 위한 이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 근데 뭐 실상 이 근로자의 의무를 많이 안 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또 특히 많이 있지. 예를 들면 뭐 모든 이 사고 방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아까 뭐 공학적으로 뭐 교육으로서 뭐 그다음에 규제로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은 뭐 개인 보호군을 착용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잘 안 지켜서 발생하는 사고가 너무나 많지. 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국민의 의무도 있어. 여러분도 바로 이 국민에 해당하는데 국민은 국가가 법으로 정하는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정부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실시하는 재해 예방 조치에 따라야 한다는 것. 예를 들면 재해 예방을 위해서 뭐가 있지?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 것은 쉽게 생각하면 자, 여러분들이 통학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물론 운전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도보로 통화를 하더라도 신호를 지켜야 한다든지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재해 예방을 위한 것이지. 그래서 사업장 외에도 바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공중안전보건 관련 관리 분야에서는 바로 국민의 건강에 대한 보호는 국가보건관리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물론 지금 성격은 좀 다르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 이것은 뭐 안전보건하고 좀 떼어서 생각하지만 그 밖에 다른 것들은 이것은 뭐 질병관리본부에서 다른 형태로 이것은 접근하지 안전보건관리 분야에서 접근을 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처럼 국민의 건강에 대한 보호를 국가보건관리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는 것. 또 사업장 보건관리 분야는 바로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안전보건관리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국가보건관리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것들. 그래서 식품, 이건 식약청이라든지 이렇게 등등 나눠지는데 질병관리본부나 등 나눠지는데 공중위생 등의 공중보건관리에 관한 것은 문제, 이러한 것들이 안전보건관리 적용 범위에서는 제외되고 여기엔 또 다른 접근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보통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것은 공중안전보건과 사업장 보건관리로 나눠진다는 것.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보호 대상과 적용 범위를
간단하게 표로 나타내 보면 발생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 그래서 사업장 시설이나 작업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냐, 자연 및 공중시설 혹은 공중이 사용하는 제품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냐, 혹은 식품, 질병, 환경과 관련된 것이냐. 이 따라서 그 피해 대상은 사업장 시설 및 작업은 사업장 근로자가 되겠지. 그리고 사업장 근로자뿐만이 아니고 잠깐 예를 든 것처럼 어떤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화재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것이 다른 곳으로 공중으로 이것이 번져서 공중의 인명도 피해 대상이 될 수 있고, 자연 및 공중시설, 제품 등은 공중의 인명과 관련된 것이지. 그리고 식품, 질병, 환경은 마찬가지 공중의 인명과 관련된 것. 그래서 보호 대상은 바로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의 생명이나 건강, 공중의 인명이나 생명과 건강. 그래서 자연 및 공중시설 제품에 대해서는 보호 대상이 생명, 식품, 질병, 환경은 바로 건강. 그래서 적용을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가 되고, 자연 및 공중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든지 공공이 이용하는 제품에서 발생되는 것은 공중안전관리. 그리고 식품이나 질병 환경은 안전관리를 하지 않고 공중보건관리 차원에서 다룬다는 것.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도록. 자, 안전보건관리의 보호 대상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공중안전관리, 그리고 에 따라서 그 보호 대상이 바로 달라지는데, 이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있어서 결국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생명이나 건강보호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무원,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도 바로 해당 기관 혹은 부처가 보호를 한다는 것. 그래서 공중안전관리에 있어서도 이것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의해 대다수 일반 국민의 생명의 보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사업장의 기인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사업장 안전관리 보호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것.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폭발 사고나 사업장에서 가스가 누출이 된다든지 해서 공중에 이것이 공중의 생명을 대상으로 할 때, 네, 국민의 재산은 사업장과 공중을 막론하고 국가재난에 포함되지 않는 한 민간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한다든지 자율안전관리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 국가의 재산은 정부가 설계, 시공, 유지, 관리하는 등의 각 부분에서 자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보호하고, 재해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 그래서 안전관리 분야를 분류를 할 것 같으면 크게 무엇에 기인하느냐 하는, 위험 원별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기인별이라고 하는데, 기인별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는 것. 그래서 구조물 안전관리는 토목건축, 본구조물, 가설구조물 등의 안전관리로 이루어지고, 기계설비 안전관리는 바로 여러 가지 공작기계, 건설기계를 포함한 산업기계, 그리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류, 그다음 보일러나 압력용기, 유원 유기시설, 이런 것이 바로 기계설비의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에너지 안전관리는 바로 전기나 가스, 이것을 연료를 쓰는 원자력, 유해물리 현상,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교통안전관리는 교통기관의 혹은 교통시설, 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 이런 탈 것들. 그다음에 물질안전관리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나 유해성 물질, 그리고 오염성 물질, 이런 식으로 세부 대상을 나누고, 이제 제조물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제조물 혹은 제품, 이것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물, 제품의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품 안전, 그리고 또 소비자 제품 안전 분야로 이것을 나누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비자 제품 안전으로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제조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인가 도입이 되는데, 제조물 책임,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다루게 되는데, 제조물 분야에서 책임 분야에서 정의하고 있는 제조, 가공된 동산을 의미하는데, 결국 이것에 의해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그 외에도 뭐 민법, 소비자보호법 등등에 의해서 이것이 분야를 나누고 있는데, PL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조, 가공된 부동산이 아닌 동산에 대해서 그것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사용자 혹은 소비자가 입는 손실에 대해서 그 제품이 혹은 제조물이 갖고 있는 설계상의 결함 혹은 제조상의 결함, 그 다음에 표시상의 결함이라는 크게 세 가지 결함이 있을 때 세 개의 결함이 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제조물 책임의 골자라고 할 수가 있어. 이것을 통해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소방안전관리는 바로 여러 가지 소방 설비라든지 이러한 방화시설, 화재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로 나누어서 이렇게 안전관리 분야를 나누고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안전관리와 방재관리, 재난관리. 자, 지난 시간에 바로 안전관리, 방재관리, 재난관리 여러분들이 배웠는데, 자, 그럼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냐? 자, 안전관리는 바로 안전사고에 의해서 발생하는 재해, 특히 인적재해, 의 사전 예방에 역점을 두며 부분적으로 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와 사후관리에 관한 대책도 바로 강구하는 것이 바로 안전관리라는 것. 자, 인적재해에 의해 천재가 있었지. 바로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재해. 이것은 안전을 관리하는 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 그래서 이것을 예방이라는 차원보다는 이것을 줄이는 저감 차원에서 천재지변의 정도를 사전에 예측하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지. 그래서 이번에 태풍 8, 9, 10호가 이번 여름에 지나갈 때 그 정도가 또 예측을 했는데 상당히 강한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비켜가고 또 비켜간다고 했는데 또 본토로 우리 상륙을 하는 바람에 그것이 예측이 돼서 거기에 대비를 하지 못한 국민들이 또 많이 피해를 입고 했는데 그만큼 이 천재지변의 정도를 사전에 예측하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이걸 통해서 예측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우게 되지. 그래서 뭐 일반 가정에서는 유리창에 뭐 신문이나 테이프를 붙여간다든지 뭐 등등. 그다음에 뭐 침수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뭐 그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비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래서 천재지변에 대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제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태풍에 의해서 만조대가 되고 하면 또 물이 해일처럼 넘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해안가 같은 데 보면 이제 방벽을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일종의 방제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대형 재해에 대한 응급조치나 사후관리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어쨌든 뭐 대규모의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대규모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
그래서 재난관리, 안전관리, 방재관리, 재난관리에서 재난관리는 대규모의 피해가 따르는 재해 혹은 재난에 대해서 이것은 뭐 인적이 되었던 또 자연재해가 되었던 천재지변은 자연재해가 되었던 재해나 재난으로 이어질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베이루트의 폭발사고 같은 대참사가 일어난다면 그건 분명히 안전사고, 인적 안전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재난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래서 중앙정부가 재난관리 차원에서의 예산 및 인력, 장비를 총동원해서 응급조치를 한다든지 구조군원을 한다든지 수습, 복구, 보상 등의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재난관리라는 것. 이 차이를 잘 알아두도록. 재난관리는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 그래서 범죄나 테러에 의한 대형 재해 예방도 포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것. 그래서 범죄나 테러에 의한 재해는 고의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인적 재해 또는 자연재해는 다르다는 것.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10여 년 전이지만은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구나. 911 테러 같은 경우 이러한 것도 결국은 재난관리 차원에서 이것이 관리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안전관리와 방재관리 계획 시 범죄나 테러에 대한 대비책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그래도 재난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것. 또한 예방효과도 기대된다는 것. 그래서 결국 안전관리, 방재관리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범죄나 테러 포함해서 대비책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안전관리, 방재관리, 재난관리에 있어서 이 관계를 보면 재난관리는 4단계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1단계는 바로 재해재난은 바로 예방이라 그랬지. 그리고 저감.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이러한 것에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복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도 시험 문제, 재해재난관리의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는 형태로 시험 문제로 가끔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재난관리, 방재관리, 안전관리의 관계를 보면 바로 재난관리는 재난 발생 시에 구호를 위한 응급조치, 화재 진압, 구조군안, 복구, 보상 등 바로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다는 것. 거기에 대한 그래서 대비계획이나 대응이나 복구가 중심이 되고 방재관리는 자연재해 및 이에 주안하는 범죄, 테러 등에 대비하는 재해 대책에 중점을 둔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저감하거나 대비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 계획이 중심이 된다는 것. 안전관리는 인적 재해 예방을 위한 사고 방지에 중점을 둔다는 것. 그래서 부수적으로 재해 및 비상대책을 강구하는데 이것은 예방 중심의 대비나 대응 계획이 중심이 된다는 것. 자, 그래서 이처럼 재난 방제 안전관리는 사후 관리와 재해 대책과 사고 방지에 각각 중점이 두어진다는 것을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안전보험관리의 국제동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어요.